우리들의 건강은 소중하니까 근거가 중요하죠. 근거에 기반해 쌍코피 빵 터지도록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근거를 알려드리는 의사 고나이 김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흡연자 비타민C 편에 댓글들을 쭉 보니까 비타민 B에 대한 질문을 주셔가지고 오늘 흡연자의 고용량 비타민 B 섭취와 폐암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한 대규모 연구를 한편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미국 임상종양학회에 수록된 코호트 연구 결과인데요. 이 코호트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이 코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사람들을 한 2000년부터 쭉 이렇게 관찰하면서 비타민을 얼마나 먹었는지, 식사는 어떻게 했는지 등을 계속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특정한 기간, 한 10년 동안 사람들에게 폐암이 얼마나 생겼는지를 관찰하는데요. 그럼 이제 10년 동안 폐암이 걸린 사람은 어떤 비타민을 많이 먹었는지 알 수 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연구에서는 흡연자 77,000명을 대상으로 무려 10년 동안이나 관찰을 하면서 폐암에 걸린 분들의 데이터를 따로 뽑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흡연자가 어떤 비타민을 얼마만큼 먹었을 때 폐암에 잘 걸리는지를 분석을 했는데요. 특히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많은 비타민 B 계열 중에서 왜 하필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를 분석을 했느냐? 이거는 조금 복잡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그래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의 DNA를 조절하는 데 1탄소 대사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과정이 망가지면은 암이 생길 가능성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이론적인 기전이 있어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비타민 B6, 엽산, B12가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과다 섭취하면 혹시라도 이 DNA 조절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이 때문에 좀 암이 생길 가능성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론적인 원리예요. 어렵죠?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래서 흡연자는 무엇을 어떻게 조심해야 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연구 결과를 보면 남성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어요. 비타민 B6 영양제를 전혀 먹지 않는 이런 흡연자분들을 기준으로 딱 잡고 이분들과 비교해서 비타민 B6을 먹는 흡연자에게 얼마나 암이 더 생겼는지를 보니까요. 비타민 B6을 하루에 20mg 이하로 먹는 것까지는 폐암의 발생에 의미 있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타민 B6을 20mg을 넘게 드신 흡연자는 폐암 발생이 1.82배가 증가했어요. 엄청 많이 증가했죠. 비타민 B12도 마찬가지로 비타민 B12 영양제를 전혀 이렇게 드시지 않는 흡연자를 기준으로 잡고 비교를 해보니까 비타민 B12를 하루에 55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먹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폐암 발생이 의미 있게 변하지 않았는데 55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해서 드신 흡연자는 폐암 발생이 1.98배가 증가했어요. 정리하면은 흡연자분들께서 비타민 B6과 B12를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폐암의 발생률이 대략 한 2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엽산은 뭐 많이 먹든 적게 먹든 흡연자의 이 폐암 발생과는 특별한 관계를 보이진 않았는데요. 참고로 이 엽산의 고용량 섭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논문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정리를 하면요. 흡연자는 비타민 B6을 20mg 초과, 비타민 B12를 55마이크로그램을 초과 섭취하는 것에는 주의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연구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성 흡연자는 남성과 좀 다른 결과가 나타났어요. 여성 흡연자분들께서는 비타민 B6과 비타민 B12를 많이 드셔도 폐암이 의미 있게 더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참 이상하죠? 논문에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대사나 감수성이 다르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근거를 말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코호트라는 이 실험 자체의 문제인데요. 예상하지 못한 다른 변수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은 비타민 B6이나 비타민 B12를 더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좀 공통적인 특징 때문에 폐암에 더 잘 걸렸을 수도 있어요. 뭐 이외에도 꼬투리를 잡으려면 좀 한두 끝도 없긴 한데 그렇다면 이 연구 결과를 얼마나 믿어야 하냐, 좀 이런 의문이 들죠. 이럴 때는 이 연구 결과가 영양제의 효과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을 말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영양제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설령 뭐 실험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몸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반면 영양제에 부작용이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은 만약에 연구 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연구 데이터가 무려 10년에 걸쳐서 7만 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관찰한 것인데 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이 부작용 데이터가 맞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용량의 비타민 B6과 B12를 먹어서 몸에 이득이 될 가능성과 몸에 손해가 될 가능성을 서로 이게 저울질을 해봐야 돼요. 흡연자의 비타민 B6과 비타민 B12의 과다 섭취는 이득이 될 만한 부분은 별로 없는데 손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이런 비타민 제품들을 보면요, 비타민 B6과 비타민 B12가 굉장히 고함량으로 함유된 제품들이 꽤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흡연자분들께서 비타민 B6과 B12를 드시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두 성분 모두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더 적당량 드시는 것은 전혀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항상 기억하실 것은 과유불급, 과다한 용량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요. 남성 흡연자는 하루에 비타민 B6 20mg 초과, 비타민 B12 55마이크로그램 초과를 하는 고용량 비타민 제품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성에서는 좀 연구 결과가 명확하진 않았지만 여성도 함께 해당되는 연구 결과가 있으면 또
또 논문을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비타민 D 영양제와 비타민 D 주사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근거를 알려주는 의사 그나리 김연이었습니다.